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2월 11일 오전 9시입니다. 오늘까지만 춥고 오후부터 날씨가 조금 풀린다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이팅 힘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세훈인데요. 지금 국힘 내부에서 오세훈을 사실상 국힘 여권주자로 내세우려고 작정을 했는데 오세훈이가 돌파할 수가 없는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오세훈을 보고 현실 고착형이라 그랬습니다. 현실 고착형. 근데 국힘 내부에서 보면은 오세훈이가 그래도 다른 주자들보다 중도 확장성이 있어서 강성보수의 지지를 받고 거기다 중도 확장성까지 더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한다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국어TV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외에는 누구도 집니다. 누구도 지는데 어제 오세훈이가 어제 그저께부터 고대 중증 외상센터에 5억을 지원하면서 쇼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재명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걸 했는데 아주 대치기를 처절하게 당하고 있죠. 오세훈이 말이 거짓말입니다. 국어TV는 의료국정농단을 9개월 동안 매일 한 개씩 2개씩 유튜브를 찍어서 방송했습니다. 누구보다 잘하는 유튜버입니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지금 오세훈이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재명의 대항마는 나다 해가지고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대권 욕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훈은 관성적으로 선거에 나오고 대권을 도전하려고 그러나 그 관성적이기 때문에 집니다. 안철수와 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유승민도 괜찮아요. 근데 유승민은 당내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자, 을치기 평론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론가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놈 아들은 메뚜기같이 하루에 수십 개를 뛰는 놈도 있습니다. 5, 6개, 10개까지 출연하면서 그냥 조잘되고 조디만 날리고 미래를 예측 못하는 놈입니다. 박성민이라는 애가 탑티어라 그러는데 지금 이준석한테 걸려가지고 5,500만 원 받아먹고 지지건도 5천만 원 받아먹고 평론가라는 것은 앵벌이에 불과한 정치 사기꾼들입니다. 평론가들과 또 언론서 지금 갈기를 뭐라 그럽니까? 국힘 내부 경선에서 찬탄파와 반탄파의 대결이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국힘 당원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봅니다.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전략적인 선택에서 오세훈이가 강성보수, 자기는 평생을 보수로 살았고 중도 확장성도 있다 그래서 국힘이 띄우는데 띄우면은 이재명한테 집니다. 그 명태균 게이트 그거는 둘째 문제고 오세훈이가 안정성은 있어요. 그런데 돌파력이라 또는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세대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시대를 교체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모든 얼치기 평론가들과 특히 그 박성민이라는 사기꾼 이준석한테 밝혀졌죠. 이준석을 띄우면서 돈 받아먹어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도 계속 평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문수 원희룡은 왜 끼는지 모르겠어. 난 김문수 홍준표는 탄핵 반대파다. 그리고 안철수 오세훈이 유승민이가 탄핵 찬성파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당내 경선 가면은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의 대결이 되고 오세훈이나 한동훈이가 탄핵 찬성 반대파를 주도할 것이다 그러는데 안철수가 들어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은 그 한동훈의 껍데기들, 찌끄러기들이 계속 오세훈 대 한동훈으로 대결 구도를 몰고 가는데 한동훈이는 오세훈한테 안 돼요. 오세훈을 뛰어넘을 자는 안철수고 이재명을 뛰어넘을 자는 안철수뿐이 없습니다. 자, 오세훈이 같은 경우가 언제 탄핵을 반대했죠? 얘는 처음에 계엄이 일어나고 저도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국어TV는 하해를 주장했죠. 안철수도 하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처음에 탄핵을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요새 와서 탄핵을 탄핵 처음에 탄핵을 찬성했어요. 오세훈이는. 그러다 요새 탄핵 반대로
처음에 탄핵을 반대했고 그 다음에 요새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죠. 얘가 지금 보면은 오세훈의 최대 약점에 보면요,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없어요. 관성적인 말로 대중의 심리에 올라타가지고 자꾸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치인의 한계예요. 그런 놈의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재명이라는 놈이죠. 아이고. 그리고 얘가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보수한테 어필하면서 또 중도층까지 가려고 그러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중도층이나 2030은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고 앞으로 그게 더 늘 겁니다. 그런데, 껍데기를 보고 국힘 내부에서도, 안철수는 민주당에서 처음에 민주당 중도 국힘으로 흘러왔고 윤석열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오세훈을 내드리려고 그러는데 얘가 무슨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가 있습니까?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너무너무 신중하죠. 근데 할 일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그래서 전략적 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티가 항상 하는 말이 기회주의자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국민의 실효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꾼이다 하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은 보면은 자기는 공공재료예요. 공공재. 그거야말로 진짜 우스운 말입니다. 서울시장을 4번 했대요. 근데 서울시장 한 번 하고 1년 차에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퇴출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10년을 쉬었어요. 10년을 칠레 가고 페루 가고 아프리카도 갔나? 그러고 나서 과거에 김대중이나 거물 정치인들을 코스프레 하면서 해외 유행을 하면서 다녀와서 10년 동안 10년 이후에 지난 4.7 보선에서 당선되는 과정에 문재인을 치자는 국민의 여론이 압박이 심했으므로 보선에서 이기는 건 확실했으나 그 과정이 어땠어요? 김종인에 의해서 이준석에 의해서 명태균에 의해서 여론 조작에 의해서 당선됐죠. 그거 못 벗어납니다. 여론 조작을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구도인데 그걸 받았다는 거죠. 3,200만 원 어떻게 할 거야? 김한정이라는 너 후원 회장이 준 거. 그거 못 벗어나는데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얘가 지금 보면은 헌법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얘가 주장한 게 뭐냐면 몇 년 전부터 지방선거,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자.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를 같은 해에 하자.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왔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저도 그거 맞추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이 일어나는데 그걸 쑥 얼마 전만 해도 3년 대통령 임기 3년만 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3년 임기가 뭡니까? 총선하고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쑥 빼고 이제 4년 중임제 갖고 나오고 지방 분권 개헌제를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압박합니다. 꼭 이재명 압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고TV는. 그런데 지방 분권 개헌론이 왜 필요합니까? 지방 분권 개헌론을 하자는 이유는 얘가 서울시장 4번에 해서 공공재고 또 중앙에 예산을 갖다가 지방으로 이양을 하겠다는 소리죠. 대한민국 빚이 얼마입니까? 한 3천조 되죠? 국가 부채가 한 2천조 넘고 한 5천조 돼요. 5천조. 국민 부채, 공공 부채 한 5천조 돼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미지 정치를 하죠. 이미지 정치를 하려는 놈이 뚜껑선, 가발선, 한동훈인데 둘을 자꾸 붙이려고 그래요. 얼치기 평론가들이. 그런데 그건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 진짜 박살나는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탄핵 찬성하다가 그 다음에 탄핵 반대 요소로 돌아섰죠. 막 강성 우파, 막 세계로교회, 기독교, 개신교가 얼떨거지들이 막 여기저기 날뛰고 보면 대중 동원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보편적 시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주의적이에요. 그리고 공공재를 자꾸 내세우는데 서울시장 4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장 4번을 하면서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이명박 모델로 자꾸 그러는데 오히려 김동연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도 임팩트가 강할 수도 없고 이재명이랑 너무 애가 양아치니까 대선 나가면 중도 임팩트가 있을 거라 그러는데 그건 두고 보나 현재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12일 날 내일 개헌 토론회를 하는 것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오는 거예요. 10몇 년 만에. 당내 주도권을 잡겠다는 소리고 국회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론을 처음 불을 지핀 것은 안철수죠. 중대선거구 4년째 중임제. 그런 건 보도도 안 하고 오세훈이가 며칠 전부터 국회 토론회 한다고 막 계속 언론들이 빨아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망하지. 백날 해봐 개헌 토론회. 민주당이 안 한다는데. 그 이준석 꼬맹이도 안 한다는데. 192명이 개헌 안 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개헌은 해야 되죠. 뻔히 알면서 얘가 패션 이미지 정치로 계속 이제 국회까지 물고 들어가죠. 아마 대통령을 제일 먼저 나오려고 그래. 여러분 그거 티박을 믿으세요. 안철수도 준비하는 게 있고. 자, 본론. 지금 얘가 지금 윤석열의 3년이 옳았대요. 윤석열 정부 3년이. 요번 조기 대선은 이재명이라는 양아치가 아무리 있더라도 무조건 윤석열 정부 국힘에 대한 심판입니다. 3년의 실정과 국가의 파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용정점을 찍은 게 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자유로운 자가 안철수분이 없다니까요. 유승민도 있으나 유승민은 너무 비판만 했어. 정부의 도움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항상 외곽에 있으면서 비판만 했어. 자, 본론.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전 요새도 화가 납니다. 왜? 대한민국 그래도 선진국 내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3, 4위를 다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윤석열이가 의대 정원 2,000명 갑자기 어디서 갖고 나오고 무수게 갖고 나왔는지 두드리는 바람에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안철수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 낼 겁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보면은 지금 한 10,000명 이상 죽었을걸요? 치료받으면 살 사람들이 10,000명 이상 죽었을 거. 이건 학살입니다. 학살. 근데 오세훈이하고 홍준표하고 유승민이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대 정원 2,000명 해야 된다. 찬성한다 그랬죠. 의료계가 학생들이 좀 자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400~500명을 하면 됐어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는 학살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대한민국 국고는 한 10조 이상 들어갔을걸요? 그러면서 학생들은 시설도 없고 교수도 없고 학생들은 그냥 복학도 안 하고 의사들은 복귀도 안 하고 있죠. 희뢰에 편성하는 자들, 그거 때문에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현상을 꿰뚫는 눈이 없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게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이죠. 대권 주자였으니까 1년 전에도. 왜 의대 정원 2,000명을 갑자기 찬성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래도 인재가 부족한데 길고 가늘게 살자 의대 가자 그 열풍으로 이공계가 죽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스템은 AI 시스템에서 다 망가지는 게 앞으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거 말을 하지 않고 표피적으로 야 이제 말이지 나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어. 고대 외상센터 폐쇄 위기니까 5억 줄게 이러면서 그것까진 좋아요. 고대 구로병원이 서울시 관할이니까 그것까지 좋은데 그거를 민주당에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이런 놈 쟁취하면 안 됩니다. 얘가 말하는 말이 민주당 애들이 중증 외상센터 예산을 삭감한다. 삭감해서 지금 중증 외상센터들이 고사위고 고대 구로병원도 문을 닫게 생긴다 이거 하잖아. 이거 거짓말입니다. 안철수가 오늘은 아주대 병원 가요. 아주대 외상센터 가면 제일 막강한 데죠. 그 다음에 그 메시지 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국힘 애들이 반대한 거예요. 예산을. 근데 예산을 얘는 무조건 이재명 두드리고 민주당 두드리면은 그 무식하고 극빈한 자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2,000명 의대 정원을 찬성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극빈하고 무식한 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정치 고고 관심청을 제거하면 이런 거 세부 적용을 모른다는 거죠. 그거 TV가 한다니까? 안철수의 적은 다 제거시킨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중증 외상수련센터 예산 지원을 민주당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민주당은 했어요. 민주당은 그 박주민이 있죠. 보건복지위 얘가 위원장 됐습니까? 간사입니까? 복지부가 예산을 책정했어요. 복지부가. 그런데 국민의힘 애들이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어요. 윤석열이 계엄 전이니까 사람이 죽든 말든 이 녀석은 항상 꼴통짓만 하니까 복지부가 예산을 갖다가 책정했는데 기재부가 삭감했어요. 근데 민주당 애들이 기재부가 삭감한 중증외상센터로 9억을 다시 살렸어요. 살렸는데 정부 여당이 또 협상을 거부했어요. 그래 민주당 애들은 살리려고 그랬어요. 9억을.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이고 민주당 애들은 어떻게든지 정액을 하려고 그랬는데 12월 3일 날 윤석열이가 계엄을 일으켰잖아요. 계엄을 일어나면서 예산 삭감, 예산 증액, 민주당 예산 증액이 어디로 왔는지 그냥 지금 현재 형체를 감춰버렸죠. 그런데 오세훈이가 그걸 물었다는 거죠.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중증예산센터 국힘이 협조하지 않은 거를 민주당 쪽으로 대치기가 들어갔다냐 대대치기를 당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하다 보면은 그냥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냥 대치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무슨 상징성이 없어요. 오세훈 하면 상징성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개혁할 겁니까? 서울시정을 갖다가 어떻게 국민들이 입맞춤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변화시켰습니까? 그냥 패션 이미지 서울을 갖다가 패션 이미지 정치를 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서울 집값만 올라? 물론 그건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국가 정책과 서울시 정책이 잘못된 거죠. 저거 반포 아파트가 평당 3억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 압구정 재건축이 평당 5억 간다는 소리도 있어요. 완전히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인 싱가포르, 홍콩같이 지금 서울시 부동산 값을 그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야 되죠. 그리고 얘가 자꾸 서민과의 동행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산을 좀 찔끔 썼죠. 그리고 가난하고 극빈한 자들은, 무식한 자들은 김어준이 교통방송 퇴출했다고 좋아하잖아요. 잘했어요. 근데 김어준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퇴출한 다음에 더 폭발적으로 윤석열을 망가뜨리고 퇴출당한 다음에 더 영향력이 커졌어요. 앞니를 못 바라봐요. 그냥 보수가 뭘 안 하는가, 강성 보수가 뭘 안 하는가, 그 표피적으로 올라타다가 3년 동안 윤석열에 진짜 충성한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근데 윤석열이 계엄이 지금 잘못됐어. 계엄 문제는 계엄을 하면 안 된다 그래. 근데 지금 탄핵도 반대한대. 반대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러고 있죠. 시류를 못 듣고 기준이 없고 지조가 없는 이런 친구가 또 대통령을 또 출마하면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안 되니까 좋겠죠. 근데 현실 고착행에 들어가죠. 대한민국 미래는 개혁이 없어져요. 혁신이 없어져요. 얘가 뭘 합니까? 여러분, 오세훈이가 옛날에 그 김영란법이나 당협 폐지한 거, 지구당 폐지한 거, 그 법은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얘가 15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장이라서 관성적으로 나와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으나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의 비전이 하나도 없어요. 유승민보다도 못하고, 근데 유승민도 솔직히 비전이 없어. 안철수의 발도 못 따라오는 친구예요. 국가 비전 전략이. 그러니까 국힘이 망했고 보수가 망한 거예요. 앞으로 더 망한다니까요. 결론.
아무 상징성이나 대표성이 없다. 그냥 보수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국힘에서 오세훈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실패할 것이다. 둘째, 의료국정농단은 그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학살이에요, 학살. 그런데 그걸 찬성했었다. 이제 와가지고 5억 준다고 그걸 쇼잉을 하다가 대치기 당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